It won't be easy. You'll think it's strange when I try to explain how I feel. That I still need your love after all that I've done. You won't believe me. All you will see is a girl you once knew. 네, 튤립의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튤립 하면은 어느 나라가 생각납니까? 네, 네덜란드죠. 네, 산이 없는 네덜란드는 튤립의 지평선으로 유명한데요. 예, 그 광활한 지역의 튤립을 가꾸어서 이제 외국으로 수출하는 나라지요. 예, 튤립. 우리나라도 튤립의 축제가 이렇게 4월달에 전라남도 신안에서 이렇게 열리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우리나라도 튤립 축제가 있습니다만은 전 세계적으로 튤립 축제를 안 하는 나라가 없을 정도로 꽃 중에서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튤립에 관해서 이제 몇 가지 이제 생각을 해보기로 하는데요. 한 7가지 정도의 그런 그 질문을 중심으로 이렇게 얘기를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네. 네, 첫 번째 질문은 왜 구근으로 이렇게 재배를 하는가 하는 겁니다. 네, 가을철에 구근을 이제 포대자락에 넣어서 우리 감자처럼요 이렇게 판매를 하는데 구근에 보면은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건 꽃은 무슨 색깔이고 키는 얼마만 하다 이런 거 쓰여져 놨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씨앗을 이제 보고 이게 키가 얼마치 자라고 꽃의 색깔은 뭐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그 어떻게 튤립은 그렇게 씨앗 구근에다가 구근이 씨앗인데 씨앗에다가 그렇게 써놓을까요? 정확히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튤립의 구근은 감자처럼 무성생식이기 때문에 씨앗 엄마 아빠가 그 애미 그 꽃이 성질을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성생식은 뭡니까? 암꽃과 숫꽃의 꽃가루가 만나서 이렇게 씨앗을 만드는 것은 유성생식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튤립처럼 구근 같은 데서 그냥 엄마의 그 모든 그 성질을 그대로 이어받아 오는 것, 그것이 이제 무성생식입니다. 무성생식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미리 알 수가 있지요. 예, 그 구근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자를 한번 상상해보면 감자는 이렇게 씨앗 그 싹 있는 부분 이렇게 칼로 이렇게 여러 토막을 내서 이렇게 심지 않습니까? 근데 이 튤립의 같은 구근인데 튤립은 그렇게는 하지 않고요. 가을에 심었던 것도 봄에 파보면은 여러 개의 주렁주렁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근으로 이렇게 번식하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은 왜 씨로 재배하지 않는가? 과연 튤립은 씨가 없는가? 네, 튤립은 씨가 있습니다. 있지만 씨앗의 크기가 매우 얇고 아주 작습니다. 길이가 수미리미터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씨앗인데 씨앗이 작다고 해서 싹이 안 나는 건 아니지요. 그런데 씨앗이 작은 것은 이유가 안 됩니다. 어쨌든 튤립은 씨앗으로 기르지 않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씨앗으로 그렇게 골프공만 한 그 크기의 구근을 키우자면 약 5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지요. 네, 근데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네, 튤립은 근본적으로 씨앗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있긴 있는데 왜 그럴까요?
예, 튤립은 자가불화합성입니다. 자가불화합성은 뭡니까? 같은 그루에 있는 같은 꽃 안에 같은 그루에 있는 암꽃과 수꽃 가루가 만나서는 씨앗을 만들지 않겠다는 거죠. 다른 그루에 가루가 수꽃 수술 가루가 와서 만나야 이게 씨앗을 만드는 것을 자가불화합성이라고 그러는데, 이 자가불화합성은 이라고 해서 씨앗을 만들기 어렵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밭에 이렇게 많이 심으니까요. 뭐 정원에 한 뿌리 두 뿌리 정도 키울 때야 어렵겠지만, 여러 밭에 수백 그루가 있으니까 다른 꽃이 와서 꽃가루가 와서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높은데, 튤립은만은 왜 안 되느냐? 예, 튤립은 자가불화합성이긴 하지만 아주 특별한 자가불화합성입니다. 다른 자가불화합성은 다른 꽃에 다른 그루의 꽃에 가르면 다 오케이입니다. 다 수분 가루바지가 되는데, 튤립은 다른 꽃이라 해도 안 됩니다. 왜냐? 다른 품종이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자가불화합성입니다. 네, 튤립은 구근으로 번식을 하다 보니까 거의가 같은 계통의 유전자를 갖고 있어서, 비록 다른 꽃가루라고 그래도 만나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다른 품종이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튤립 밭을 보면은 거의 같은 색깔을 쫙 같은 걸로 심어 놓은 거 다 잘 상상해 보십시오. 같은 종류를 심고 또 다른 넓은 데도 다른 걸로 심고, 이렇게 이제 관리하기 좋게 이렇게 심기 때문에 좀처럼 다른 품종의 꽃가루를 만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씨앗으로 기르는 거 불가능한 건 아닌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근으로 번식시켜 나가고 구근을 심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제 질문은, 네, 꽃을 이렇게 피었다가 지는 것을 튤립은 10일간 반복합니다.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 때 집니다. 그럼 이렇게 피었다가 지는 이 무엇을 근거로 피었다 지느냐? 예, 밝고 어둠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온도입니다. 네, 온도가 이렇게 내려가서 저녁 때 내려가기 시작하면 지고요. 아침에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핍니다. 네, 만약에 온도가 안 내려가고 그대로 일정한 온도를 유지한다 그러면 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튤립은 10일간 이렇게 피고 지는 걸 반복합니다. 네, 사람들이 튤립은 꽃이 자라는가, 피기 시작하면서도 자라는가 하는 질문이 있는데요. 튤립 꽃은 첫날에 피었다 질 때의 꽃 크기하고 10일 후에 피었다 질 때의 그런 꽃 크기하고 다른가, 이런 질문입니다. 예, 정확히 말하면 2배 정도 다릅니다. 엄청 다릅니다. 왜 그런가? 꽃이 새로 필 때는요, 바깥쪽에 꽃잎이 늘어납니다. 오므라들 때는 바깥쪽에 꽃잎이 늘어나고, 필 때는 안쪽에 꽃잎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바깥쪽과 안쪽의 꽃잎이 매일같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일간 반복하고 나면은 꽃이 크기가 엄청 커집니다. 네, 꽃이 피면은요, 이 구근을 판매하는 판매업자들은 튤립을 키워서 꽃이 피는 즉시 다 꽃을 잘라버립니다. 왜 자를까요? 이유는 뭘까요? 자, 2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꽃에 쓰는 그런 에너지를 구근을 쓰는데 쓰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2번째 이유가 재미있습니다.
만약 그런 그 영양분을 구근에만 쓰라 그러면 뭐하러 꽃이 피기 전에 미리 잘라버려도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꽃을 피우느라고 그 애를 쓰게, 영양분을 쓰게, 에너지를 쓰게 만듭니까? 꽃이 피어서야 자라는 이유는 바로 꽃이 병에 걸렸느냐 안 걸렸느냐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꽃이 피어야 알 수 있습니다. 즉 그 병은 뭐냐? 모자이크 병이라는 거예요. 모자이크 병에 걸리면 꽃이 이렇게 산뜻한 색깔이 아니고, 이 보시는 것처럼 아랫부분처럼 그냥 얼룩이십니다. 그런 것은 오늘날에는 1920년대 이후로는, 그 전은 아닙니다. 1920 이후로는 상품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럼 병에 걸렸으니까, 바이러스 병에 걸렸으니까 그거는 상품으로 취급받지 않으니까, 예, 잘라버리는 겁니다. 꽃을 피운 다음에 자르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그것이 꽃이 얼룩이 졌다 그런 걸 폐기 처분해야 됩니다. 튤립꽃이 왜 봄에 피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예, 꽃봉오리를 이미 이제 여름이 되기 전에 만들어서 그 다음에 피거든요. 근데 꼭 그렇게 튤립꽃은 그렇게 겨울을 지나야 피는 것인가? 네, 그렇습니다. 튤립꽃은 8 내지 9도씨 8 내지 9도씨로 3, 4개월간 지나야 꽃을 피웁니다. 예, 반드시 겨울을 체감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어떤 데서는 크리스마스 때 꽃이 피기도 하는데, 그럼 그거는 지나지도 않았는, 겨울 지나지도 않는데 어떻게 핍니까? 그것은 그 구근을 그 냉장고에서 8 내지 9도씨로 3, 4개월간 냉장고에 넣어둡니다. 그럼 핍니다. 그럼 한겨울에 핍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불편한 진실. 네, 다른 말로 하면은 튤립 버블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 서울의 집값이 막 오른다, 뭐 난리고, 사실 이게 버블 아닙니까? 네, 20여 년 전에 일본의 부동산 버블로 일본 부동산이 폭락해서 난리가 났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 부동산 언제까지 갈 것 같습니까? 저는 불안합니다. 이거 버블이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세계 최초의 버블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세계 최초의 버블은 튤립 버블입니다. 네덜란드는 영국을 앞질러서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앞질러서 16세기경에 어마어마한 부를 창출합니다. 세계 무역의 주도권을 쥐었거든요. 어마어마한 부를 창출해서 많은 부자들이 생겨서 내 부를 어떻게 남에게 과시할 것인가 하던 차에 튤립이란 아름다운 꽃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혹시 튤립의 원산지는 터키나 아프가니스탄이죠. 오스만 왕국의 사람들이 너무나 아주 귀여워했던 튤립입니다. 지금의 터키죠. 터키에 보면은 비행기에 튤립이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동그라미 안에 튤립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오스만 왕국의 사랑을 받던 튤립 꽃이 네덜란드 상인들에 의해서 네덜란드에 소개된 겁니다. 돈 쓸 데가 없어 난리던 사람들이 그 아름다운 꽃을 보고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네, 사재기 시작합니다. 폭풍 같은 그런 인기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어떤 꽃이 이렇게 인기를 얻었냐? 예, 샘퍼 어거스터스라는 이름의 꽃, 또는 브로큰이라는 이름의 꽃들입니다. 자, 그 꽃들을 보면 여기 이제 보시면은 꽃에 얼룩무늬가 져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꽃이 자라자 피자말자 잘라버린 이유는 1920년대 이후로는 상품 가치를 안 받는다. 얼룩무늬가 찌면은. 그래서 얼룩무늬가 전단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꽃을 피우고 바로 잘라버린다고 그랬지요. 제가 조금 전에. 그런데 이 당시에 1630년대 이 당시에 가장 인기를 끌었던 브로큰이란 그 이름의 그 브로큰 정말 이름의 이 꽃은 얼룩무늬가 있어야 되는 얼룩무늬가 있는 것을 브로큰이라 했습니다. 그럼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얼룩무늬가 이게 병이라는 걸 몰랐던 거죠. 자, 이 병이라는 걸 모르고 얼룩무늬를 만드는데 혈안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얼룩무늬를 만들기 위해서 구근에다 쪼개서 그 원래 그 얼룩무늬의 그 구근을 쪼개서 그냥 거기다 집어넣어서 그 병원균을 바이러스를 전파시키는 방법으로 해서 그 얼룩무늬 정말 그 얼룩무늬 그 튤립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 얼룩무늬 그 튤립이 어느 정도 가격이었냐? 네, 당시에 렘브란트가 그리는 야경이라는 그 유명한 작품 있지 않습니까? 그게 1600 네덜란드 화폐 단위로 1600이었는데 이 구근 하나는 5400. 그러면 이 5400이라는 그 금액은 큰 대저택을 하나 사는 금액입니다. 상상을 못 하는 거죠. 이 구근을 하나 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빚을 내고 융자를 내고 난리를 쳐서 사들여서 내가 구근이 몇 개 있다 하는 것을 자랑하고 다니게 됩니다. 심지어 선물 거래도 하고 오늘날의 그 뭐 휘발유나 기름이나 뭐 이런 광산 이런 것들 선물 옵션 거래 하지 않습니까? 옵션 거래까지 난리도 아닌 난리가 이제 버블이 생긴 겁니다. 튤립 하나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근데 그것이 제가 불편한 짓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병원 그 바이러스에서 감염된 꽃이 그렇게 됐다 이겁니다. 오늘날엔 상품 가치로 인정받지도 못하는 것. 근데 그 당시는 어떻게 그게 그렇게 얼룩무늬 좀 특별하게 희소 가치가 있으니까요. 얼룩무늬 그런 꽃이 탄생하는가 아무도 몰랐죠. 다만 극소수의 사람들이 그것을 그에서 이렇게 번식시켜서 그것을 팔아서 벼락부자가 되긴 됐습니다. 1630년경에 일어난 일입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 버블 경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아슬아슬한데요.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집니다. 자, 사람들이 전부 궁금해합니다. 어떻게 저런 얼룩무늬 꽃을 피웠을까?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자, 300년, 3세기 동안이나 베일에 가려 있던 것이 1920년대에 거의 밝혀지게 됩니다. 아주 특별한 우수한 종인 줄 알았는데 그 얼룩무늬가 아하 이게 바이러스에 감염된 병이구나 하는 것을 과학자들이 1920년대에 밝혀내게 됩니다. 약 300년이 지나서야 알게 됩니다. 그 300년 전에 그렇게 얼룩무늬에 그냥 뭐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그냥 뭐 광적으로 이렇게 열렬하게 좋아했던 그 사람들이 지금 그게 병에 걸린 꽃이다라고 라는 것을 알면은 정말 자다가도 뻘떡 일어나겠죠. 지금 묘지에서 다 뻘떡 일어날 겁니다. 속았다고요. 자, 튤립의 버블 경제란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은 그 이후에 버블 경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 번. 사실 따지고 보면 1929년 30년대 미국의 대공황도 그랬고요. 세계적으로 버블 경제가 많이 있었는데 제가 아까 조금 전 말씀드렸던 일본의 부동산 폭락도 수십 년 전에 버블 경제, 우리나라는 버블 경제를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 같이 저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그렇습니다. 네, 튤립의 불편한 진실의 버블, 튤립 버블이란 제목으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